Let's start by analyzing the latest mock test.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잘 풀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 midterm test coverage 1, 2과 본문이죠. Reading passages and grammar 문법.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쳤던 모의고사 듣기는 안 나오고요. 독해만 나오는데요. 그것도 25번, 27, 28, 41에서 45번은 제외입니다. 그냥 짧고 쉽고 아니면 너무 길거나 필요 없는 거는 안 내고요. 그래서 총 20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가 무슨 시험이라고 했어요? 수능하고 똑같은 형식의 시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수능하고 똑같이 영어는 45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영어 듣기는 17문제고요. 시험 시간은 제일 짧아요. 다른 과목은 80분, 90분, 100분 하는데 영어는 70분밖에 안 되거든요. 듣기가 26분이나 차지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44분밖에 없고 독해 28문제를 이 44분 만에 다 풀어야 됩니다. 너무 압박이 느껴지죠. 근데 18에서 29번까지는 좀 쉽기 때문에 1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문제당. 그리고 모든 번호에는 독해 지문이 각자입니다. 독해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30번에서 40번까지가 제일 어렵거든요. 모의고사 중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한 문제당 2분 30초 정도 풀면은 다 합해서 한 23분. 41에서 45번은 되게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지문 길고 그 지문 긴 거에 문제가 2문제 아니면 3문제가 딸려 나와요. 내용은 좀 쉬운 편이에요. 30번에서 40번에 비해서는. 그 8분 만에 풀기 이렇게 시간 안배 전략을 먼저 짜야 됩니다. 그리고 풀면서 마킹은 동시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틀려도 수정 테이프로 고쳐도 되거든요. 수능에서도 수정 테이프를 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토익이든 어떤 영어 시험이든 제일 마지막에 문제는 먼저 풀면은 그게 좀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1번, 45번을 먼저 푸는 학생도 봤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럼 40번까지 풀고 나면 이제 풀 게 없으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1번, 45번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빨리 풀어도 되는 문제고 배점은 문항당 2점이고 어려운 문항은 3점이라고 옆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한 100점인데 100점이에요. 답에서.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이 영어는 이제 수능에서 영어예요. 학교 시험 영어 아니고 그래서 국어는 만약에 95점이 나오더라도 다른 애들이 너무 다 잘 쳐서 95점이 별로 잘 친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2등급이 될 수도 있는데 영어는 그렇든 안 그렇든 시험이 어렵든 쉽든 90점만 넘으면은 1등급이거든요. 수능 등급 1등급. 그래서 유명한 대학은 수능을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는 게 있잖아요. 인서울대학이라든지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는 엄청 높습니다. 여기 카이스트도 엄청 높더라고요. 근데는 최저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아도 학교 내신 성적이 좋아도 수능 점수까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영수, 사탐이든 과탐이든 탐구 이런 것도 합해가지고 5등급 되는 게 최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족이 안 되면은 학교 내신이 다 1등이라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국어도 1등급 받아야 되겠고 영어는 2등급, 수학은 1등급, 탐구 한 과목 1등급 이렇게 해서 이제 5등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받아봐도 유명한 대학에 가려면은 영어는 최저 2등급은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죠. 저도 수능을 쳤거든요. 수능 완전히 첫 해에 쳤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 익숙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8, 19, 20번을 해보겠는데요. 18, 19, 20번 쉽기 때문에 1분도 좀 그렇고 한 30초 만에 풀기를 권합니다. 18번은 거의 편지가 나오는데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문제는 18번 문제는 어떤 문제, 19번 문제는 어떤 문제, 24번은 항상 도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편지는 목적이 뭔지 알아보려면은 거의 끝 문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끝 문장을 보면은 If there's anything else we can do for you,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그러면 이제 이게 1, 2, 3, 4, 5번이 뭐죠? 1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문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한 문장 더 앞으로 한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이거 봐도 좀 알 수 없네요. 그럼 한 문장 더 앞으로 가보겠어요. The dealer will give you a new toaster on the spot. 이 문장을 보니까 조금 감이 오네요. 그러면은 더 확실히 하려면 앞에 문장을 더 보는 거죠. To get your new toaster, simply take your receipt and the faulty toaster to the dealer from whom you bought it. 이 문장 보니까 확실히 감이 옵니다. 영수증 나왔고, 뭐 토스터기를 갖고 가라. 그러면은 답이 교환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네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우리는 분석을 해서 천천히 처음에는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컴퓨터 타자도 처음에는 틀려도 천천히 해야 점수가 높잖아요. 타자 게임을 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야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다가 조금 연습하면은 더 빨라지고 더 연습하면 더 빨라지면서 정확하게 치고 이런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천천히 분석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분석해서 써보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면서 정확도 높아지면서 30초 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절대로 30초 만에 못 푼다.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은 당연한 거고 그게 연습이 한 2년 정도 필요해요. 열심히 하면 1년 만에도 되고요. 자, 이제 편지는 Dear Miss Peddler. 요즘 여자한테 Miss, Mrs. 이렇게 안 하고 통일로 그냥 Miss 이렇게 하죠. You've written to our company complaining that your toaster, which you bought only 3 weeks earlier, doesn't work. 여기까지가 마침표가 끝났고 주어는 you죠. 뭐 썼다. 우리 회사에 이게 뭐 전치사구네요. 부사구. 그런데 원래 분사구문은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게 정상인데 쉼표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렇게. 쉼표가 없는 분사구문이네요. 귀하는 우리 회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아직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써가지고 받았는 거를 아직 여전히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썼겠죠. 뭐를 하면서 분사구문이네요. 동시동작. 귀하의 토스터가 이거는 이제 삽입절이니까 일단 괄호 해놓고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면서 근데 이 토스터는 어떤 건지 보충 설명해 주네요. 이게 원래 and you bought it 인데 이거를 관계대명사 which로 써놓고 있죠. 귀하가 그것을 오직 3주 전에 샀는데 그 토스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걸 불평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You were asking for a new toaster or a refund. 귀하는 요청하셨습니다. ask 다음에 for 오면은 요청하다고, about이 오면은 물어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for 오면은 요청하다, request. 새 토스터 아니면은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환불이나 반품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반품을 해서 환불을 받으니까. Since a toaster has a year's warranty, our company is happy to replace your faulty toaster with a new toaster. Since는 이제 딱 보면 이후로가 아니고 때문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토스터가 1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는 기꺼이, be happy to는 기꺼이 하다 이겁니다. 기꺼이 당신의 귀하에 문제 있는 토스터를 새 토스터기로 교체해 드립니다. 그래서 replace A with B 구문이죠. with. 이게 substitute가 되면은 B for A 이렇게 되죠. 뜻은 같아요. A를 B로 교환하다. B를 A로 교환하다. 그 원래 불량품이다 할 때 쓰는 단어는 이 faulty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이 defec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defective. 칸이 좀 모자라네. defective예요. detective는 아니고 detective는 탐정이고 defective. 그 다음에 warranty라는 단어 나오는데 우리는 AS라는 표현을 잘못 알고 있죠. AS, 품질 보증. 이거는 콩글리시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확한 표현은 warranty라고 해야 됩니다. warranty service. 그다음 to get your new toaster 이거는 부사적용법이죠. 뭐 하기 위해 새 토스터를 갖기 위해서는 Simply take your receipt and the faulty toaster to the dealer from whom you bought it. 단순히 갖고 가세요. 명령문이네요. 영수증, receipt. 원래 receive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receive는 받다.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어떤 증서,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과 고장난 토스터를 갖고 가세요. 대리점으로부터 당신이 그것을 샀네요. 그것을 산 대리점으로 영수증과 고장난 토스터를 갖고 가세요. 여기서 from을 꼭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선행사, 이 장소로부터 당신이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로부터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The dealer will give you a new toaster on the spot. 그러면 대리점은 당신에게, 귀하에게 현장에서 새 토스터기를 줄 것입니다. Nothing more than 최상급 구문인데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무엇도 우리 고객의 만족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If there's anything else we can do for you,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있다면 우리가 귀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생략이 됐네요. 관계대명사. 우리가 귀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주세요. hesitate, 망설이다 이 뜻인데 이게 자유자재로 하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feel free to 동사원형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Yours sincerely, yours truly, very swan. 성실한, 진실한,
거래처 사장, 베티 스완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밑에 별표를 해가지고 달아 놓습니다.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밝혀졌고요. 자, 19번 신경변화. 19번이 난 문제 수능 독해 질문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첫 문장하고 끝 문장만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I was diving alone in about 40 feet of water when I got a terrible stomach ache. 자, stomach ache는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이게 when이 있잖아요. when을 먼저 해석하고 앞에 주절 해석하는 경우, 주절을 먼저 해석하고 when절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순서대로 앞에 해석하면서 하는 게 더 시간의 순서가 자연스럽거든요. 자, fit. 우리나라엔 쓰지 않고 거의 미국하고 세계에서 3개, 4개 나라에서만 이 fit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터를 쓰고 있는데 fit. 1fit가 30cm 조금 넘습니다. 30.34cm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40피트니까 한 12m 정도 되겠죠. 나는 물의 한 12m, 40피터 정도 안에서 혼자 잠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복통이 왔다. 끔찍한 복통이 왔다. 그럼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I felt that the animal was protecting me, lifting me toward the surface. 나는 느꼈다. 그 동물이 나를 보호하는 중이라는 것을 뭐 하면서? 표면으로 나를 들어 올리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안 좋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은 다 제외합니다. 그러면 excited는 좋은 감정 제외. pleased는 기쁜 제외. proud 자랑스러운. 배가 아픈데 자랑스러울 리가 없겠죠. 제외. jealous는 부러운. 샘나는. 배가 아픈데 뭐가 부럽습니까? 이거 땡이고. 이렇게 해서 해도 되네요. 첫 문장만 봐도 답이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확실히 하려면은 이제 안도감을 느낀. relieved. 안도감을 느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frighten은 이제 무서운이라는 단어도 영어에 많죠. afraid, scared, frightened, intimidated.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feared 이것도 있고. 첫 문장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I was thinking and hardly able to move. 나는 가라앉고 있는 중이었고 거의 할 수 없었다. hardly는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부사죠. 부정부사. 움직일 수 없었다. 거의. I could see my watch and knew there was only a little more time on the tank before I would be out of air. 나는 손목시계를 볼 수 있었고 알았다. 탱크에 조금이 더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 더 많은 시간만 있다는 것을, 내가 산소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탱크는 여기서 무슨 탱크겠습니까? 산소통이겠죠. oxygen 탱크인데 oxygen은 떼놓고 있네. 그 다음에 it was hard for me to remove my weight belt. it은 가주어죠. 진주어는 to remove. 나의 무게 벨트를 제거하는 것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 웨이트 벨트는 참고로 이렇게 사진을 해놨습니다. 잠수나 운동할 때 무게를 더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입니다. Suddenly I felt a prodding from behind me under the armpit. 갑자기 나는 찌르는 거를 느꼈다. 뒤로부터. 나의 뒤로부터. 원래 전치사는 뒤에 명사 성분이 오는데 from behind 이렇게 전치사가 나란히 쓰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도 많습니다.
armpit 하면 겨드랑이죠. 겨드랑이 아래에 내 뒤에로부터 찌르는 걸 느꼈다. My arm was being lifted forcibly. 내 팔이 강제로 올려짐을 당하는 중이었다. 수동태 진행형이네요.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 came an eye. 자, 원래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이 문장 끝에 가야 되는데 맨 앞에 와서 부사, 구, 강조. 그리고 영어에서 강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it is that 구문하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방법.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는 거고 세 번째로는 do로 해가지고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시야를 영어로 field of vision, 시야 속으로 주위에 뭐가 왔느냐? 하나의 눈이 왔다. It seemed to be smiling. it은 앞에 on eye를 가리키는 대명사네요. 그것은 웃는 것처럼 보였다. It was the eye of a big dolphin. 그것은 큰 돌고래의 눈이었다. 이때의 looking은 뭐 하면서 아니면 when도 되겠죠. when이나 while. 그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안전하다는 걸 느꼈다. 알았다. 돌고래를 보면 안전한 겁니까? 그래서 뭐 아까는 설명했죠. 나는 느꼈다. 그 동물이 나를 보하는 것을 느꼈는데 뭐 하면서 나를 표면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돌고래가 이렇게 사람을 구해주는 것도 있군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문장, 끝 문장만 보면 답을 거의 알 수 있다. 자, 20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몇 줄 안 되니까 길이가 짧잖아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뭐 1분 만에. 근데 거의 보면 첫 문장, 끝 문장 보면 답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끝 문장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 문장 볼까요?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you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너가 너의 꿈을 말로 놓는다면, 말로 옮길 때 너는 그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생각을 말로 옮긴다. 꿈을 말로 옮긴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친구의 꿈을 응원해라. 신중히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신중히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효과적인 기억 보게.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첫 문장을 봅시다.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is a great way to ensure that they won't happen. 주어가 기네요. head까지가 주어입니다. 너의 머리 안에 주위에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떠다니게 하는 거죠. 떠오르는 게 아니고 떠다니게 유지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과 본문 설명할 때 했는데 왜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거의 뭐 형용사용법 아닙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확실히 하는 방법. 형용사용법이죠. 그것들이 뭐냐 하면은 good ideas를 they로 받은 거죠. 좋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확실히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단지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다음에는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그냥 흘러가고 만다 이 말이죠. Take a tip from writers who know that the only good ideas that come to life are the ones that get written down. take 동사 원형 앞에 제일 왔으니까 명령문. 작가로부터 팁. 이때 팁은 돈 팁이 아니고 advice 이런 뜻이죠. 충고, 조언을 취해라.
그리고 그들은 안다. 뭐를 아냐면은 이 대절 안에의 주어가 기네요. 또 실현하다. come to life. 현실화되다 이 뜻이야. 현실로 되는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는 이다. 뭐 적혀진 생각들이다. 그래서 이제 대절 안에 주어와 동사 보어, 주격 보어가 있죠. 이때의 that은 이제 이 원스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이때의 that은 접속사죠. Take out a piece of paper and record everything you'd love to do someday. 종이 한 장을 꺼내서 take out 꺼내서 뭐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서 꺼내서 갖고 가는 것도 take out. 너가 언젠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거를 기록을 해라. 녹음하다도 record, 기록하다 record, 녹화도 record 있죠. 그 다음에 hit이 여기서는 뭐 치다 때리다가 아니고 도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reach. 목표로 삼아라. 100개의 꿈을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라. 이 대쉬는 거의 괄호예요. 보충 설명. You have a reminder and motivator to get going on those things that are calling you, and you also won't have the burden of remembering all of them. 자, 여기에서 이제 명사 reminder하고 motivator는 명사죠.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이게 투부정사 앞에를 꾸며줍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너는 기억 상기자와 동기 유발자를 가질 것이다. 뭐 하기 위한? 너를 부르고 있는 이때의 대승 관계대명사. 그러한 것들을 착수한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구어체인데 사전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겨우 찾았는데 그래서 너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착수하기 위한 기억 상기자와 동기 유발자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할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래서 이제 not하고 all이 있으면 부분 부정 아닙니까? 전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부 그렇지는 않다. 전부 그것들을 모두 기억할 부담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you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아까 했죠. 너의 꿈을 단어로, 말로 옮길 때 너는 그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적으라고 합니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조금 팁을 가르쳐 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he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I hope you will have a wonderful and relaxing weekend and see you next week. Bye bye.